밤하늘엔 한방눈이 조용히 내려앉고 계기판의 온도는 영하 7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속도를 줄이며 횡성 휴게소 진입로로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았어요. 폭설 예보도 있었고요. 저는 박기호입니다. 올해 57, 트럭 운전한 지 30년이 넘었네요. 한 번도 사고 없이 달려왔다는 게 제겐 작은 자랑입니다. 아내는 열해 전에 먼저 떠났고 아들은 서울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명절에나 얼굴 한번 보는 사이지만 뭐 트럭 기사 인생이 다 그렇죠. 트럭을 휴게소에 세우고 내렸습니다. 허리를 펴자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냈죠. 이 나이에 트럭 운전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달리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요. 몸을 잔뜩 움츠린 채 휴게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은 따뜻했어요. 뜨끈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죠. 평일 저녁인데도 사람들은 꽤 있었어요. 대부분 장거리 기사들이겠죠. 매점 한쪽에 자리를 잡고 라면을 끓였습니다.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을 앞에 두고 한 숟가락 들었습니다. 아, 맛있다. 국물을 후루룩 들이켰죠. 이런 날 뜨끈한 라면 한 그릇이면 온몸의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 듭니다. 라면을 다 먹고 다시 트럭으로 향하려던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기사님, 피곤해 보이세요. 요구르트 한 병 어떠세요? 돌아보니 검은 패딩에 초록색 비닐을 쓴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익숙한 요구르트 판매원 복장이었죠. 얼굴엔 주름이 있었지만 웃는 인상이 참 따뜻했어요. 얼마예요? 1,500원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지갑을 꺼내 돈을 건넸습니다. 거스름돈까지 꼼꼼히 세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감사합니다. 조심히 운전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몸을 잔뜩 웅크리며 트럭으로 향하던 길,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그 아줌마한테 요구르트 샀냐? 옆 트럭의 김충식이 웃으며 물었어요. 응. 왜? 야, 그 아줌마 유명해. 밤에 돈 좀 쓰면 요구르트 말고도 준다더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금 그 단정했던 여자가 그런 사람이라니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충식은 여러 휴게소를 도는 베테랑이니 그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 몰랐네. 대충 얼버무리며 트럭으로 돌아왔습니다. 히터 덕분에 트럭 안은 따뜻했어요. 요구르트를 따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 입안에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눈은 멎어 있었어요. 트럭 앞유리에 쌓인 눈을 치우고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전날 만났던 그 요구르트 판매원 김숙희 씨는 보이지 않았어요. 괜히 휴게소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스스로를 타박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왜 이러지? 중얼이며 트럭에 올라 시동을 걸었어요. 오전 내내 눈 덮인 도로를 조심스럽게 달렸습니다. 점심 무렵 다른 휴게소에 들렀고 간단히 김밥으로 요기를 했죠. 다시 출발하려는데 익숙한 초록색 비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라? 그녀였어요. 김숙혜 씨. 무심코 시선이 마주쳤고 그녀도 저를 알아본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치려는 순간 그녀가 다가왔어요. 어제 그 기사님 아니세요? 오늘도 요구르트 한 병 어떠세요? 순간 충식이 한 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거절할까 고민했지만 괜히 그녀를 민망하게 할까 싶어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한 병 주세요. 숙희 씨는 요구르트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어제는 잘 쉬다 가셨어요? 네, 휴게소에서 잤어요. 왠지 모르게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지만
어색함에 그냥 돈만 건넸습니다. 그녀가 밝게 말했어요. 저는 김숙희예요. 여기저기 휴게소 돌아다니면서 요구르트 팔아요. 아, 저는 박기호입니다. 화물차 운전하고 있어요. 얼굴이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죠. 기호 씨, 날씨 추우니까 조심히 운전하세요. 기호 씨라는 말이 낯설고도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일이 참 오랜만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트럭으로 향했죠. 옆자리에 올려둔 요구르트가 눈에 들어왔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까지 꽤 먼 거리를 달렸습니다. 다시 또 다른 휴게소에 도착했죠. 트럭에서 내려 식사를 하고 돌아오던 길. 제 트럭 앞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김숙희 씨였습니다. 그녀는 트럭 유리에 뭔가를 붙이고는 조심스레 돌아섰어요. 모르고 지나칠 뻔했지만 그녀를 지켜보다 트럭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앞유리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조심스레 메모를 떼어내 읽어보았습니다. 라면 국물은 국물 맛으로 드셔야죠. 기사님도 몸 챙기세요. 순간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어제 라면 국물까지 다 마시는 걸 봤던 모양입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날 챙겨주는 느낌이었어요. 트럭에 올라 다시 그 메모를 바라봤습니다. 숙희 씨의 필체는 동그랗고 정갈했죠. 그런데 또다시 충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밤에 돈 좀 쓰면 요구르트 말고도 준다더라.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 따뜻한 메모가 혹시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순수했고 메모의 내용도 단순한 배려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 충식의 말이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의심과 호감 사이에서 마음이 갈팡질팡했죠. 그날 밤 침대 겸용 시트에 누워 잠을 청하기 전 그 메모를 다시 한번 읽고는 지갑 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 준다는 사실이 그게 참 고마웠어요. 창밖엔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김숙희의 그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트럭을 출발시켰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엔진음이 평소와는 달랐고 곧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결국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하, 이런. 한숨이 절로 나왔죠. 정비소에 연락했지만 바로 출동은 어렵다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어제 머물렀던 그 휴게소였습니다. 견인차를 불러 그곳으로 향했고 정비사는 말했어요. 부품을 구해야 해서 하루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하루 일정이 통째로 밀리게 생긴 거죠. 어쩔 수 없이 휴게소 벤치에 앉아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와섰습니다. 기호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네요. 김숙희 씨였습니다. 초록 비닐을 눌러 쓴 그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 트럭이 고장이 났어요. 부품 때문에 하루는 더 있어야 한대요. 아이고,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점심은 드셨어요? 아직이요. 뭐 먹을까 생각 중이긴 한데. 숙희 씨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딘가로 향했고 10여 분 뒤 비닐봉지를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컵라면, 삶은 달걀, 그리고 작은 김치통이 들어 있었어요. 혼자 드시지 마세요. 제가 같이 먹을게요.
그녀의 말에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기분이었어요. 휴게소 구석 작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라면을 끓였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동안 수키 씨가 말했습니다. 어제 메모 보셨어요? 네, 봤어요. 고마워요. 괜히 어색해서 웃으며 말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라면 국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나트륨이 너무 많거든요. 기사님들 건강 걱정돼서요. 몇 년 만에 누군가 제 건강을 걱정해주는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감사합니다. 수키 씨는 힘들지 않으세요? 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죠. 하루 종일 서 있고 돌아다니고 근대에 살아야 하니까요. 그녀는 웃었지만 눈빛은 먼 곳을 향해 있었어요. 원래는 뭐 하셨어요? 치킨집 했어요. 작은 가게였는데 옆에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면서 망했죠. 아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여기까지 왔네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기호 씨는 가족 있으세요? 아내는 열해 전에 떠났고 아들은 서울에 있어요. 명절에만 한 번씩 봐요. 수키 씨의 눈에 공감의 기운이 비쳤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라면을 먹었습니다. 수키 씨가 가져온 김치는 아삭하고 감칠맛이 있었어요. 이 김치 직접 담그신 거예요? 네. 숙소에서 조금씩 담가요. 혼자 있다 보면 가끔 반찬이 그리워지거든요. 그녀는 소박하게 웃었습니다. 소소한 대화였지만 마음속엔 오랜만에 포근한 온기가 퍼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수키 씨는 다시 일하러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라면도 맛있었고 말을 끝맺으며 어색하게 웃었고 그녀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트럭 빨리 고쳐지길 바랄게요. 그녀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눈 따뜻한 대화. 수키 씨는 정말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충식의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헛소문인지 저도 모르게 그 진실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밤 트럭 안에서 자려다 맥주 한 캔을 사들고 수키 씨가 있던 곳으로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수키 씨는 휴게소 구석 요구르트 판매대를 정리 중이었죠.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직 일하고 계시네요. 그녀가 고개를 들더니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중이에요. 트럭은요? 고쳐졌어요? 아니요. 내일 오전은 돼야 한다네요. 제가 들고 있던 맥주캔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한잔 하실래요? 말동무라도 좀. 수키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사실 오늘 좀 외롭더라고요. 우리는 휴게소 뒤편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밤하늘엔 별이 총총 떠 있었고 공기는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죠.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오래 망설이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요. 수키 씨, 정말 요구르트만 파시는 거 맞죠?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묻습니다. 그 얘기 기호 씨도 들으셨나요? 당황했습니다. 내가 방금 무례한 질문을 했다는 걸 깨달았죠. 아니, 그게 제 동료가 그런 얘기를 해서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문이겠지만 말을 더듬었습니다. 수키 씨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휴게소에서 혼자 일하는 중년 여자는 다 그런 일 한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쓴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경솔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수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처음 듣는 말도 아니고. 그런데 기호 씨까지 그렇게 생각하실 줄은 몰랐네요. 그녀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실수를 한 번 했어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한 기사님이 자주 말을 걸고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땐 제가 많이 외롭던 시기였거든요. 그분의 호의를 착각했죠. 그리고 한 번 술자리에서 실수를 했어요. 그 뒤로 소문이 퍼졌나 봐요. 제가 그런 여자라고. 수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맺힌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단 한 번의 실수였는데 그 뒤론 다들 저를 그런 눈으로 보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쩌다 이토록 괴로운 이야기를 꺼내게 했을까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케 씨를 그렇게 보려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궁금했어요. 더 알고 싶어서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수케 씨는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들어가 봐야겠어요. 늦었네요. 수케 씨. 부르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등을 돌려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겨우 트럭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기분 좋게 나눈 대화를 왜 내가 이렇게 망쳐버렸을까? 그녀의 상처받은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정비소에서 트럭 수리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사과해야 한다. 하지만 수키 씨의 모습은 휴게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한 채 트럭에 올라 출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운전하는 내내 그녀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따뜻한 김치 맛, 다정한 메모, 그리고 상처받은 눈빛까지 모든 것이 계속 맴돌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여러 휴게소를 돌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부러 그 휴게소 근처를 지나가기도 했어요. 혹시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그 휴게소에 다시 들렀습니다. 요구르트 판매대를 찾아보았지만 수키 씨 대신 다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김수케 씨는 오늘 안 나오셨나요? 그 여성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수키요? 아, 최미선 씨 말씀하시죠? 그분 요즘 안 나오세요. 왜요?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저도 잘 몰라요. 갑자기 그만두셨다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내 질문 때문은 아닐까? 그날 그녀가 보인 표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트럭으로 돌아가는 길 김충식을 마주쳤습니다. 여전히 능청스럽게 웃고 있었죠. 야, 너 그 요구르트 아줌마 보러 왔냐? 그냥 지나가다 들른 거야. 그 아줌마 요즘 병원 다닌다더라. 누가 봤다던데? 병원? 놀라대 물었고 충식은 씩 웃으며 말했어요. 왜 그래? 설마 진짜 관심 생긴 거냐? 그 뒤로는 말 섞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했습니다. 트럭에 올라 시동을 걸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병원이라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그렇게 끝났다는 사실이 자꾸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동안 그녀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가 말했던 숙소가 떠올랐어요. 김치를 직접 담갔다는 말, 아마도 휴게소 근처에 살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아가야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주말 쉬는 날, 기호는 그 휴게소로 다시 향했습니다. 근처 모텔과 여관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세 번째 여관에서 드디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김숙희 씨요? 네, 우리 여관에 오래 계셨죠. 근데 요즘엔 잘 안 나가세요.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잠시 망설이던 주인은 마침내 방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노크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기호 씨? 놀란 표정의 수키 씨가 말했습니다. 기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선 씨.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수키 씨는 조용히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방은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책상 위에 놓인 여러 개의 약 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몸이 안 좋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감기예요. 오래 일했더니 좀 무리했나 봐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감기 이상의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정말 미안했어요. 그런 질문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미선 씨가 어떤 분인지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소문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는데, 수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아픈 사람을 누가 챙겨주겠어요. 다 지나가는 인연이죠. 그녀의 목소리엔 깊은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다시 휴게소에서 일하실 건가요? 글쎄요. 몸이 좀 나아지면 다시 해야죠. 살아야 하니까. 방 안을 둘러보니 작은 전기밥솥, 냉장고, 그리고 라면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지내는 듯 했어요. 기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필요한 건 없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수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혼자서도 잘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기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잠시만요. 뭐 좀 사올게요. 그녀가 말릴 틈도 없이 밖으로 나왔고 근처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고 약국에서 비타민도 챙겼습니다. 라면 2봉지도 함께 들고 돌아왔어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그냥 미선 씨 몸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기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리고 라면 2봉지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혹시 간이 주방 있나요? 같이 끓여 먹을래요? 수키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복도 끝에 작은 주방이. 두 사람은 함께 복도 끝 공용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마주한 2그릇의 라면. 그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마저 조금씩 데우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작고 조용한 공용 주방. 김숙희와 나는 라면 2봉지를 꺼내 들고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물을 올려놓고 기다리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할 즈음 나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수키 씨, 그날 혼자 드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녀가 고개를 들더니 살짝 웃었습니다. 그랬죠.
라면이 끓자 두 그릇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조용히 국물을 한 숟갈 떠올렸죠. 맛있네요. 수키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사실 그냥 라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느 고급 음식보다 따뜻하고 깊은 맛이 났습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혼밥 그만하고 싶어요. 수케 씨가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 역시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놀라웠지만 그건 분명 내 진심이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냥 늘 혼자 먹는 게 지겨워요. 누군가와 함께 먹는 밥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걸 오늘 처음 다시 느꼈습니다. 수키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죠. 기호 씨는 참 갑자기 그런 말씀을. 그녀는 쑥스러운 듯 말했지만 목소리엔 분명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라면을 마저 먹었고 함께 식사를 한 그 조용한 시간이 참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같이 주방을 정리한 뒤 그녀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왠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내일 또 와도 될까요? 수키는 내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내일도 오세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가슴이 따뜻해진 채 방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방문은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보름이 되어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운행 일정이 허락되는 날이면 어김없이 수키 씨가 머무는 여관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은 장을 봐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작은 반찬을 만들어 가져가기도 했어요. 수키의 건강도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었죠. 표정이 밝아지고 웃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물었습니다. 기호 씨,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아마도 그날 바카스 한 병을 건네받은 게 시작이었을지도 몰라요. 바카스요? 수키 씨가 웃었습니다. 네. 그 한 병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엔 미소가 피어 있었어요. 과장이시네요. 과장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날 저녁 나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키 씨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수키 씨 괜찮다면 제가 좀 더 자주 찾아와도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기쁨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나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의 마음이 분명히 이어져 있었어요. 그럼 내일 또 올게요. 그날 밤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그녀의 따뜻한 손과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외로움이 스쳐있던 그 눈빛까지 모두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 수키 씨는 결국 휴게소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신 근처에 있는 작은 국밥집 주방 보조로 일을 시작했죠. 여기가 더 좋아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 모르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역시 삶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장거리 운행을 줄이고 수키 씨가 일하는 동네 근처 물류센터에 취직했죠. 기호 씨, 정말 괜찮으세요? 오랫동안 해오신 일인데. 수키 씨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젠 편해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흘러갔습니다. 수케 씨와 나는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어떤 집보다 포근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침엔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각자의 일터로 향한 뒤 저녁엔 다시 마주 앉아 따뜻한 식사를 했죠. 주말엔 함께 시장에 가고 가끔은 조조 영화를 보러도 갔어요. 혼자일 땐 상상도 못했던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의 풍경이 되었죠. 어느 저녁 수키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호 씨 가끔 후회하지 않아요? 무엇을요? 저 같은 사람과 함께 살게 된 거요. 그녀의 눈엔 여전히 어쩔 수 없는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수케 씨를 만나고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기분이에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기호 씨 덕분에.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엔 말로 다 못 전할 감정들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뒤 수키 씨가 내 가족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께 우리 얘기 말씀드렸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죠. 아직은요. 하지만 곧 말할 거예요. 이번 명절에 아들이 집에 오거든요. 그때 수키 씨도 꼭 소개하고 싶어요. 수키 씨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아드님이 저를 이해해 줄까요? 나는 수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마음이 넓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행복하다는 걸 보면 그게 제일 기쁠 거예요. 명절, 아들과의 첫 만남. 봄이 오고 명절이 되었습니다. 수키 씨는 아침부터 바쁘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기호 씨 음식 이거 더 준비해야 하나요? 부족하면 어쩌죠? 괜찮아요. 우리 아들은 욕심 많은 애 아니에요. 그냥 따뜻하게 맞이해주면 돼요.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아들과 그의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3살배기 손자가 옆에 서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죠.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니? 내 아들의 시선이 수키 씨를 향했습니다. 조금 어색한 침묵 끝에 조심스럽게 소개했어요. 아, 이분은 김수키 씨야. 지금 나랑 같이 살고 있어. 수키 씨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들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 어색했던 공기는 식사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풀렸습니다. 수케 씨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었고 아들도 며느리도 몇 번이나 칭찬했어요.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정성껏 해봤어요. 그리고 뜻밖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손자가 과자를 먹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수키 씨는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튼튼하게 자라야지. 누구도 할머니라는 호칭을 정해주진 않았지만 그 말은 너무도 자연스러웠고 모두에게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수키 씨와 나는 발코니에 나란히 섰습니다. 별이 총총 떠 있었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죠. 어땠어요? 많이 긴장되셨죠? 네, 너무 떨렸어요. 근데 다들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손자도 수키 씨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녀도 웃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좋은 의미로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린 어디서부터 시작한 걸까요? 수케 씨는 별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 요구르트 한 병이었겠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횡성휴게소가 아닌 같은 집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진짜 가족으로서의 아침을. 늦은 나이에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우리는 그 누구보다 진심이었고 그 어떤 인연보다 단단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던 날, 작은 구청 창구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도, 드레스도, 사진도 없었지만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채 이 한마디로 충분했어요. 앞으로도 같이 있어줘요. 서류를 내고 나오던 길, 수케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기호 씨에게 바카스보다 더 힘나는 사람이죠? 우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 말엔 우리가 걸어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같은 주방에서 밥을 짓고 일 끝나고 나란히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 것. 어떤 날은 국밥집에서 수케 씨가 직접 담근 김치를 손님들이 칭찬하는 걸 듣고 뿌듯해하고 어떤 날은 내가 야근 없는 날이면 손에 작은 빵 하나 쥐고 기다리고 있는 그녀를 봅니다. 가끔은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그날 횡성휴게소에 들르지 않았다면, 그 밤 라면을 먹지 않았다면, 그녀가 요구르트를 건네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그 모든 건 서로를 만나기 위한 작은 신호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인연을 운명이라 부르지만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인연은 우리처럼 조용히 찾아오고 우리가 지켜낼 때 비로소 선물이 된다. 늦게 만났기에 우린 더 깊이 사랑했고 더 진심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이 서로에게 처음처럼 따뜻한 하루입니다. 트럭 기사와 요구르트 판매원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같은 집에서 같은 아침을 맞이합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삶, 함께라서 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만남엔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우연처럼 시작된 인연이 우리 삶에서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되기도 하죠. 한 병의 요구르트, 그리고 요구르트 한 병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 끝은 사랑이었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시다면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그리고 늦지 않았다는 작은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설렐 수 있는 용기, 그 마음만은 놓지 마세요. 천천히 따뜻하게 당신의 계절도 곧 물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처럼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늘 곁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